이 섹션에서는 우리가 어떤 xt로 연소함수로 있는 거를 xi로 샘플링을 했을 때 그걸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역변환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값이 본래 그 값인지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가정은 xt는 뭐 계속 연속인 함수를 이렇게 돼 있는 함수고 xf가 존재하고 이게 그 next folding frequency 이상에서는 xf가 0이다.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주파수 f는 그 folding frequency f 구간에서 f가 정의가 되고 이때 샘플링 타임은 2f분의 1보다 더 적어야 되고 그러면 xi라는 거는 변화니까 그 f 이상에서는 0이니까 역변환이 이렇게 되겠죠. 역변환이 이렇게 되죠. 근데 변화는 타임은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까지인가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 관계가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 xt하고 xi 관계를 xt를 해보니까 xt는 xf로 변환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변환을 해봤더니 이렇게 넣으면은 그 다음에 xf가 정의되기를 위에서처럼 정의됐으니까 그대로 쭉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시그마 인테그랄 다 뽑아내고 해봤더니 이 함수로 인테그랄이 되고 이거를 적분해주면 x처럼 이렇게 갖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값이 뭐 2파이 t-it분의 이 값이 t가 kt일 때만 t가 kt일 때만 EF 왜냐하면 이 밑에 계수 그 다음에 이 위에 계수는 그러면 둘 다 0이 되니까 미분을 해주죠. 미분을 해주면 뭐에 대해서 미분해 주냐면 이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니까 f만 밖으로 나오죠. f만이 그래서 EF가 되는 거예요. EF는 뭐냐면 아까 F가 뭐라고 정의돼? EF는 이 샘플링 타임 T예요. EF는 T. T분의 1이 되죠. T분의 1이. 그래서 XKT. 그러니까 이렇게 역변환을 거쳐서 온 XT가 우리가 측정한 XK. 그렇게 같다 이거죠. 역변환에서 온. 그러니까 서로 XF를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로 뭐 맞는 내용이 된다. 그거를 일단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데이터 개수 n개에 대해서 제일 먼저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수식 그대로 그냥 있던 정의된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되어 있고 데이터를 우리가 n개를 취득을 했다. i는 있고 0에서부터 n-1까지 우리는 이제 인덱스를 0에서부터 사용합니다. C에서 할 때는 0에서부터 하는데 매트랩이나 다른 데서 할 때는 1부터 하니까 그 계산할 때 항상 인덱스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0이라 그러죠. 데이터를 이제 취득을 안 했으니까 뭐 0이죠. 취득을 안 했으니까 0이 되고 i가 0보다 적거나 i가 n-1보다 크거나 자, fk 정의를 nt분의 k로 정의한다. 그렇다 해서 nt분의 k가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뭐 ent분의 k 하면 두 배만큼 해줘야 돼요. 이게 나이키스트 프리퀀시의 반대까지 가야 되니까 두 배만큼 가야 되니까 자, 이제 거기까지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xk는 xk는 이거로 xi에다가 fit 넣어주고 f 대신에 nt분의 k 넣어주고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대로 그냥 수직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수직 계산하면 자,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된다? 여기 뭐 p분의 k는 니꼴 1에서부터 nt분의 1에서 자, b가 nt분의 1이죠. nt분의 1이고 fk는 nt분의 k. k는 1에서부터 n-1까지 정의되고
n-1까지 주니까 t분의 1까지 정의가 되죠. f가 t분의 1. 나이키스트 폴딩 프리쿼시가 2t분의 1이 2t분의 1이니까 여기 저 2t분의 1이고 그래서 k는 거를 2분의 1, 2분의 n일 때가 폴딩 프리퀀시가 돼요. 폴딩 프리퀀시. 근데 이제 이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 경계가 이제 뭐 여기는 간단히 이제 2분의 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끌면 돼요. 근데 이제 인덱스 따질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깎이는 자리를 조심해야 돼요. 데이터가 우리가 타임으로 이렇게 쪼르륵 데이터를 받으면 타임으로 받으면 여기 한 주기가 이렇게 딱 왔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 거는 여기까지. 데이터를 받는 거는 그 다음에 한 주기 타임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값이 같은 것처럼 나타난다 이거죠. 여기 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XF도 마찬가지고요. XF도.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계산하는가, 인버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쪼르륵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xi 값을 쪼르륵 했더니 xi 값을 해서 저 xk에다가 시그마 쪼르륵 xk 정의해서 넣어주고 xp 넣어주고 여기 뭐 값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그러면 여기 p하고 i하고 같을 때만 n이라는 값이 나오고 0이고 그 다음에 쪼르륵 해주면은 쪼르륵 해서 해줬더니 xi는 xq 곧 어떻게 되냐면 i는 pm 플러스 q 그 반복돼서 나타난다. 반복돼서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요. 자관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까지만 받았는데 사실은 여기 이어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계산한다. i 값은 이렇게 정수값에다가 pn의 정수값에다가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반복되는 것처럼 계산이 된다. 역으로 계산하면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는 내 거를 2t분의 1 2분의 n일 때 xk는 뭐를 나타내냐? 마이너스 프리퀀시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를 이렇게 여기 나이키스트 폴딩 프리퀀시 나타나고 EF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값이 가령 저기 뭐 이렇게 나타났다. 또는 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본래 여기에 있는 이런 함수에 해당한다. 이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f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p를 대입해서 쪼르륵 해봤더니 이렇게 m-p가 된다.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p 자리죠. 마이너스 p 자리인데 그 값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쪽에서 해는 이 p 자리로 나타난다. 여기 m-p 자리야.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쪽이다 이거죠. 반대쪽. 자,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k는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 코사인 허수 파트는 사인 성분이 돼가지고 귀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뭐 보니까 여기 그걸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저기 허수 파트 실수 파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수 파트는 나타나면 여기 이러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대칭으로 나타나야 되고 대칭으로 허수 파트는 여기서 기함수 대칭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허수 파트는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실수 파트는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 나이키스트 폴딩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변환한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합성적분에 대해서 보면은 합성적분의 xk 변환한 게 xt를 변환한 게 이거고 ik를 변환한 게 이거고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각 프리퀀시별로. 그런데 gi 변환된 값은 저 p는 니꼬로 처리했을 때 n-1까지 이렇게 p에 y에 i-p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P는 그래서 n-1이면 여기는 그대로 한 줄기였잖아요. 이건데 I 값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뭐 n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조금 전처럼 주기함수로 일단은 넣어야 같은 값이 나온다. 주기함수로. 그러니까 I-1이 정의되기를 I-1이 정의되기를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I 값에 따라서 이게 뭐 i가 1이면 마이너스 p잖아요. i가 0이면 마이너스 p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p일 때는 뭐 이쪽으로 이 값이 들어간다 그죠? 이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반복 주기함수라는 거를 항상 주기함수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대입해줘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물론 이제 수치 데이터 처리할 때는 이제 그 무시하고 0으로 그냥 처리하면은 어디까지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그 저기 커릴레이션 따질 때 그때 따져보기로 하고 현재는 그냥 x나 y나 전부 0에서부터 n-1이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데이터다. 그렇게 데이터 처리를 한다 이거죠. 계산을. 앞에 설명한 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데이터 n개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직접 수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트 2에 대해서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변화를 해주면은 0에서부터 n-1까지 계산을 해주고 그 실수 파트, 허수 파트, 허수 파트 여기 J자가 빠져버렸네요. J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X 리얼에 X 이미지라니 인버스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대로 이렇게 쭈르륵 해갖고 코사인 성분에 사인 성분 해서 쭈르륵 해주면 이렇게 계산을 자 여기 뭐 실수 파트는 이렇게 계산해주고 허수 파트는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게 이제 수치 프로그램에 그냥 이대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세 종류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하나는 그냥 저기 그냥 코사인 사인 그대로 그냥 그 변환 역변환을 그냥 EF를 기준으로 반복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길게 타임도 길게 잡아보고 그 다음에 F 뭐 프리퀀시 도메인도 길게 반복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슬로우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EF까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EF까지만 써요. 실제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본 거고 심플 FFT라는 거는 FFT라는 거는 이제 패스트잖아요. 패스트. 자, 패스트가 뭐냐면 이게 sin n분의 2파이 ik 이게 인덱스 코사인 n분의 2파이 ik를 사전 계산해 놓고 여기 ik가 반복되면서 이게 반복 계산이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어차피 사인은 뭐 저기 i도 n까지 가고 k도 n까지 가니까 n 곱하기 n에서 저기 2n 파이까지 가잖아요. 2n 파이까지 가니까 그걸 계산을 열심히 뭐 사전에 계산을 해놨다가 그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FFT는 이렇게 데이터가 2의 지수배일 때 그러면 이게 방금 슬로우 FFT 그러면 한 바퀴 뺑 돌 수 있느니 여기가 2파이까지 해서 걸리는 자리만 계산해놨다가 반복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이제 2의 m승이면 이제 2의 m승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절반만 계산하든지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사인 계산이 상당히 컴퓨터로서는 여기 그 계산 그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그걸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저기 계산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실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2의 m승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심플 FFT 자 심플 FFT 그러면 간단해서 이렇게 함수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거는 설명 안 하고 이것만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옵션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면 그 풀이의 변환이고 플러스 1이면은 인버스고 그 다음에 델 t가 주어지고 리얼 값이 들어가고 이미지너리 값이 들어가고 mmax 데이터 개수
아웃풋은 리얼 값이 나오고 이미지 리얼 값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풀이의 변환을 하려면 마이너스 1이면은 실제 데이터에 xt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0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고 반대로 인버스 풀이의 표시를 쓰려면 여기에 이제 변환된 x 리얼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x 이미지너리 값이 들어가고 이미지너리 값이 들어가면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허수 파트가 전부 자료가 나오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해서 옵션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변화지고 1일 때는 역변환이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넥스트 폴딩 프리퀀시를 구별을 해야 돼요. 작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개수를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 중간에 만나는 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여기 만나는 자리가 만나는 자리. 그래서 짝수, 홀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어디까지는 카운트하고 어디까지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n을 2로 나눴을 때 그러면은 자, 가령 예를 들어 갖고 데이터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쓰는 게 아니고 네 개입니다. 네 개, 네 개, 네 개면은 뭐 하나, 둘, 셋 해갖고 카운트를 열심히 해봐야 돼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간값 계산하는 과정이 이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여기서처럼 자, 코사인 사인에 대해서 밀어서 계산해서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풀이의 변화니 풀이 변화니까 서메이션 그 뭐 리얼 값 넣어주고 코사인 값 넣어주고 사인 값 곱해주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컨주게이트 반대쪽에서 올 때 반대쪽에 컨주게이트 계산하는 데가 여기 이렇게 있죠. 뭐 k 마이너스 인덱스를 잘 따져봐야 돼요. 저기 C에서 할 때는 0에서부터 시작인 거 틀린데 이거 매트랩은 이제 1부터 인덱스가 시작하니까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 이거는 이제 역변환일 때죠. 역변환일 때 쪼르륵 뭐 드론 데이터에다가 서메이션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 그 나이키트 폴딩 프리퀀시를 경계로 해서 데이터가 여기까지 있는지 그걸 따져서 서메이션을 해야 된다. 자, 메인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뭐 앞에는 이제 출력하는 거고 쪼르륵 이제 좀 메모리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한번 출력하기 위해서 그냥 해보는 거고요. 데이터를 앰플리튜드, 페이스 앵글, 앰플리튜드 2 저기 그 알리아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2배 뭐를 뭐 해주고 뭐 이렇게 막 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해주면 여기 이제 앵글 해서 데이터 여기 그러면 앰플리튜드 1, 앰플리튜드 2 두 개의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릴 때는 이제 XT에 대한 그림 한번 그려보고 자 이제 변환을 일단 했다. 변환하면 이제 그 변환한 값에 우리 저기 앰플리튜드 절대값이 그리고 페이스 앵글을 보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XL 값 그려보고 XI 값 그려보고 자,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방금 그린 거 한번 그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역변을 해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그려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프로그램을 이제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어요. 코사인 2파이 f0t에서 델트는 0.05, 프리퀀시는 2.0이고 데이터는 폐관계가 됐네요. 자, 해서 폴딩 프리퀀시는 10Hz 해서 자, 모두 정확하니 데이터가 일치하더라. 여기 이제 피크값 뜨는 자리가 어딘가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 데이터를 충분히 적어서 피크값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뭐, 그 다음에 반대쪽에 나타나는 데이터, 뭐, 이렇게 정확하니 일치해서 나타나더라. 이제 벌써 101개가 돼가지고, 그 카운트가 이제 어느 포인트에 나타날 건가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 나이키트 폴딩 프리퀀시가 10Hz니까 10Hz죠. 10Hz고 F가 2.0 그러면은
여기가 F0가 2.0이라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가 101개면 거의 몇 주기를 가게 되죠. 저건 엄청 많은 주기를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제대로 역변환이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실제 이제 좀 더 데이터가 뜨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10개만 취치를 했어요. 10개. 10개면 어떻게 되냐면 10개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10개인데 10Hz. 그러면 데이터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10개예요. 여기까지가 10개. 여기까지 10개인데 2배 이상의 데이터를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거는 역변환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본래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풀이 계산할 때 들어가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계산이 안 돼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기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여기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그 뒤에 주파수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본래는 이제 그 계산할 때는 여기까지밖에 계산 안 해요. 여기까지밖에. 이게 중간에 넥스트 폴딩 프리컷이고 이 자리가 EF에 해당하는 자리고 EF에 해당하는 자리고 그래서 반복돼서 계산되는 거를 반복해서 나오는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주기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돼서 n maximum 10개만 이 주기가 입력됐고 출력되는 것으로 이렇게 2주기로 그래도 실제 계산은 할 때는 1주기만 갖고 계산했다 그랬더니 여기 계산할 때도 2주기까지 계산했지만 여기서 또 2주기까지 인버스한 거를 계산해봤고 여기서는 입력을 이렇게 넣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만 계산이 됐다 이거죠. 여기까지만 계산이 된다. 자, 심플 FF 들어가고 주기에 맞게 넣어주면 여기처럼 실제 들어가는 거는 여기 뭐 0.05에다가 데이터가 이렇게니까 next folding frequency가 그 타임이 한 주기가 0.5초예요. 여기까지 0.5초. 여기까지가 한 주기에서 이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는 여기까지밖에 안 갔지만 NT 해주면 10개에다 0.05 해주니까 0.5가 되는 거죠. 주기는 여기까지가 되고 프리퀀시로 따지면 데이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 주파수 20Hz에 해당하는 자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데이터로 나온다. 그죠? 주기가 정확하게 맞으면 자 주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 14개가 주어지면 14개가 주어지면 처음에 데이터는 이렇게 줬어요. 14개니까 데이터가 어디까지 쓰이냐면 여기 보면 여기 출력되는 데이터 있죠. 뭐 여기까지가 14개네요. 여기까지가 자, 처음에 데이터를 넣기는 이렇게 넣었어요. 뭐 14개, 맥시멈이 14개로 해서 2주기 넣었으니까 이제 28개가 됐나요? 9개가 됐나요? 자, 인버스에서 뽑아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처럼 여기까지 넣고, 그 다음 데이터가 첫 데이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뿌리 변화를 했더니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처럼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다가 갑자기 폭 튀는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거죠. 이 자리로 이 자리 여기 있는 게 이 자리 여기 저건 이렇게 이상하게 그 주기가 단순하니 이게 코사인 함수인데 그 한 주기 함수인데 이만큼 데이터가 잘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지. 주기가 크게 안 맞으니까 뭐 이렇게 처음 값을 인식해서 엉터리 데이터처럼 보이는데 실제 계산은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측정할 때는 자기 그 실제 특성을 나타내는 주파수를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뭐 제대로 주파수를 뭐 그러니까 이 한계를 그냥 확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 주파수를 못 잡는다가 아니고 그럼 뭐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 잡았으니까 2Hz니까 사실은 데이터 두 개만 뭐 몇 개가 지어야 되죠? 저건 이 개수보다는 더 적어요. 아까 10개일 때도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기가 제대로 안 맞으면은 이런 엉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커야
컬러는 무시될 수 있는 주파수까지 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측정 데이터가. FFT로 돌리면 데이터가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 데이터가 2이 올라간다 이거죠. 2이. 그러니까 피크는 또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약변을 해서 뽑은 모양의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대신 변환값이 이게 뭐 해석이 좀 뭐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 뭐 코사인 함수였는데 허수 파트가 상당히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주파수 그 샘플링 데이터를 잡을 때 충분한 주파수를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인일 때 사인 함수를 그대로 넣어봤어요.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개수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맞추면 그 다음 포인트가 1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기가 딱 맞죠. 그러니까 이 허스파트 이렇게 나오죠. 허스파트. 자, 여기 허스파트. 사인 함수 변환했을 때 아까 처음에 사인 함수 변환할 때 여기 부호가 저건 여기 이쪽이 F 플러스 파트고 이쪽이 마이너스 F 파트고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앞쪽에. 자, 알리아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여기 EF대로 짝수배에다가 얼마 실제 프로그램에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앰플리튜드가 2고 코사인 함수를 넣어봤더니 어떻게 된다? 여기 코사인 함수를 넣어봤더니 여기 3이 되죠. 3이 이렇게 섞이면 이제 첫 번째 진주, 두 번째 진주 구별이 없죠. 구별이 없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크값, 이제 아까는 피크값 안 따져봤는데 피크값을 따져보니까 2분의 P에다가 앰플리튜드가 되죠. P가 아까 얼마였죠? 여기 0.45에서 0.5죠. 0.5에다가 그 3 해주니까 0.75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델, 본래 아이디어였을 때 2분의 델의 앰플리튜드죠. 적분하니까 1.5가 나와야죠. 1.5 밑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니까 적분해주면 그냥 1.5 나오는 겁니다. 1.5 나오는 거예요. 자, 해서 방금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F 차로일 때도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F0나 마이너스 F0나 F0는 우리가 처음에 여기 주어진 이 값이다. 주어진 값이고 처음에 하나 주어진 거고 그 엘리아싱 되는 거 보기 위해서 F1은 넣고로 짝수배에다가 F0를 더해준 거고 이거는 짝수배에다가 빼기 F0를 해준 거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를 해봤어요. 사인 함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사인 함수는 더해주면은 여기 플러스 방향으로 3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F0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F0를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이게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2라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타나서 여기 피크 값은 아까 조금 전처럼 계산해주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이 섹션에서 다음 섹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